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재원 정무수석이 오늘 또 한 번 국회를 찾았습니다. 청와대의 소통과 협치 행보가 계속되면서 당청 관계 복원이 기대되는 가운데 여야 관계는 미묘한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신지호 연세대 개건교수, 김홍구 경기대 겸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당청 관계 기상도와 여야 관계 기상도는 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제어부터 보시죠. 이원종 실장님도 경륜이 높으신 분입니다. 김재원 수석님도 또 누구보다도 국회 경험이 좀 있으시고 당청 간의 최강팀을 좀 어떻게 꾸려보자 이런 욕심이 있습니다. 예. 실장님도 충청도시지만 저랑 같은 동양인데 좀 그런 성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한쪽으로 좀 쏠리는 현상이 좀 있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최근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의혹 사보와 관련해서 갑자기 새누리당 책임론을 들고 나와 제2의 세월호 오늘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 새누리당은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책임을 묻겠습니다. 특히 문재인 전 대표야말로 서울 메트로에서 벌어진 낙하산 인사에서 자유롭지 못한 분입니다. 어제 정진석 대표가 구의역 문제를 다루면서 문재인 후보와 지영호 감사에 같이 찍은 사진을 공개하면서 문재인 후보를 공격했습니다. 이걸 갑자기 대선 후보 공격용어로 쓰는 이런 저희가 무엇입니까? 네, 당청 관계는 좀 밝아진 것 같고요. 여야 관계는 좀 어두워진 것 같습니다. 먼저 당청 관계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정진석 원내대표가 최강팀 만들어보자 했습니다. 호흡이 좀 좋을 것 같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말이에요. 정진석 그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까지 겸임하면서 나름대로 비대위원들을 인선을 했었고 그다음에 김용태 삼선 의원을 혁신위원장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 친박들이 그냥 다 보이콧을 해갖고 그냥 무산을 시켜버려갖고 백지화 시켜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굉장히 당청 관계가 사실상 그 배후에 그 친박들의 행동의 배후에 또 청와대가 있는 거 아닌가 해서 당청 관계가 먹구름이 꼈었는데 그랬었죠. 이번에 비서실장 정무수석 갈리면서 조금씩 호전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근데 최강팀을 당청 간의 최강팀을 만들자 이건 최강팀을 만들자면 상대 팀을 무찌르기 위해서 뭔가 최강팀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뉘앙스를 주는데 20대 국회의 어떤 그 시대정신 국민의 명령이 협치라면은 뭐 누구를 상대편을 무찌르고 뭐 그런 건 아니지 않겠나. 그럼 뭐 그냥 좋으라고 듣기 좋으라고 이런 얘기 한 게 아닌가 호흡이 싶습니다. 최강팀이면 좋겠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요. 오간 대화 중에 또 충청을 강조하네요. 이건 또 어떤 의미일까요? 최근에 정진석 원내대표가 반기문 대망론에 상당히 고무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충청 지역에 대한 그런 정치적인 관심이 커지고 있고요. 특히 충청은 그동안에도 대한민국 대선 역사에서 특히 호충연대라고 해서 호남과 충청연대가 결국은 DJP 연합을 만들어냈고 충청의 역할이 중요했는데요. 과거에는 영남권에서 충청에 대해 그렇게 구애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영남이 TK, PK가 사실상 한 지역이었었고 충청이 최소한 절반 이상은 지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이 PK와 상당히 이런 이 분리 현상이 생기면서 영충연대, 충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정진석 원내대표는 역시 반기문 대망론 그리고 충청 지역에 여러 힘들을 좀 모아서 본인의 정치의 꿈도 펼쳐보면서 전체적으로 충청의 힘을 좀 만들어보자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실은 여기서 나올 그런 상황은 아니었었거든요. 뜬금없이 나온 것은 마음속에 있던 것이 자연스럽게 나왔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앞서서 혁신위원장 사태도 얘기해 주셨는데 당시에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과 정진석 원내대표의 아주 불편한 관계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던 그런 사진이 또 화제를 모으지 않았습니까? 그랬었죠. 저희가 비교를 해봤는데 사진만 놓고 보면 당청 기상도는 상당히 좀 밝아질 것 같다는 기대도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른쪽 김재원 그 정무수석이 지금 폴더 인사라는 걸 하고 있는데 90도죠. 네, 90도인데 저게 이제 일반적인 이제까지 그 여당 원내대표와 청와대 정무수석 하면요. 예. 사실상 어떤 그 서열상의 위치로 봐서는 그 정무수석이 좀 이렇게 여당 원내대표한테 좀 굽히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예. 저 성기현 수석하고 정진석 원내대표가 좀 이상한 기류였었죠.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저 김재원 정무수석이 무슨 90도 인사한다고 당청 관계가 당장 풀리는 건 아닐 네. 거고요. 과연 이제 청와대에서 당에게 얼마만큼 자율권을 주고, 그러니까 이제까지의 이런 수직적인 당청 관계가 아니라 예. 당의 자율성을 인정하면서도 유기적인 협력이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인가. 그러니까 저거는 하나의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관계 개선의 신호일 뿐이지 예. 진짜 개선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되는 대목이 아닌가. 정무수석의 캐릭터도 좀 당청 관계에 영향을 줄 것 같은데요. 네, 충분히 김재원 그 정무수석의 캐릭터는 어떻습니까? 근데 김재원 의원들 정무수석이 사이에. 말이에요. 네. 19대 국회에서 원내수석 부대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원내수석 부대표는 야당하고의 실질적인 협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그 속에서 나름대로 타협점을 도출해 내야 되는 게 원내수석의 임무이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그러한 경험이 이제까지 그 청와대하고 국회 관계가 굉장히 딱딱하고 서로 평행선을 긋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것들이 좀 말랑말랑해지고 서로 좀 이렇게 상호 소통하고 침투되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하는 게 김재원 신임 수석에 대한 기대가 아닐까 네. 보여집니다. 이 폴더 인사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청 관계가 조금 기대감이 드는 관계로 좀 변했다면 여야 관계는 요즘 좀 껄끄러운 것 같습니다. 이른바 문재인 공방이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사이에 치열하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먼저 좀 들어보시죠. 최근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구의역 사고와 관련해서 갑자기 새누리당 책임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제2의 세월호 오는 하기도 했습니다. 국가 지도자를 꿈꾸는 문재인 대표께서 우리 사회의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는 그런 주장에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야말로 서울 메트로에서 벌어진 낙하산 인사에서 자유롭지 못한 분입니다. 구의역 사고 직후 사퇴한 서울 메트로의 전 감사 지용호 씨는 문재인 대표의 최측근 인사입니다. 지하철 운영과 관련이 없는 문재인 대표의 최측근 인사가 어떤 경위로 서울 메트로의 감사에 임명된 것인지 확인할 것입니다. 어제 정진석 대표가 구의역 문제를 다루면서 문재인 후보와 지영호 감사에 같이 찍은 사진을 공개하면서 문재인 후보를 공격했습니다. 구의역 문제는 국민의 안전 문제고 19살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 조건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걸 갑자기 대선 후보 공격용어로 쓰는 이런 저희가 무엇입니까? 안전 문제, 민생 문제를 정쟁 문제로 비화시키겠다고 하는 태도를 보면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20대 국회 개원 이래 첫 이슈를 이런 식의 정쟁으로 시작한단 말입니까? 이것이 협치고 이것이 산생입니까? 네, 지금 들으신 것처럼 20대 국회 시작부터 여야가 지금 날카롭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기싸움입니까? 기싸움의 시작이죠. 예. 특히 기선 제압을 하겠다라는 그런 결기도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협치를 하더라도 분명히 여권이 앞으로 이루어질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야당에 앞서는 그런 힘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선 싸움도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저는 여권이 사실은 굉장히 금기어처럼 쓰고 있는 게 세월호 문제 같은 경우는 예. 가능한 한 좀 다루고 싶지 않은 것이 여권의 속내거든요. 그런데 예. 문재인 전 대표가 굉장히 강도 높은 공세를 펼쳤고 여기에 대해서 결국은 상당히 강도 높은 반박, 결국은 이 협치의 초반 분위기가 상당히 좀 어그러지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특히 여권에서 이제 그렇게 하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도 됩니다. 또 그렇지만 야권과 여권이 이렇게 초기부터 이제 20대 국회가 어렵게 개원했는데 예. 여기서 사실은 대권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나갈 정도는 아니었는데 너무
급한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제 문재인 대표께서요. 구의역 사고가 지상의 세월호다 이렇게 얘기한 건 명백한 실언이라고 봅니다. 야당 지지자조차도 저 얘기는 좀 생뚱맞다. 저 얘기는 쉽게 수긍이 안 간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SNS에 긴 글을 올리면서 이제 끝부분에 저렇게 썼죠. 구의역 사고는 지상의 세월호였다. 세월호였다. 이렇게. 근데 문재인 대표 과거에 보면은 세월호 사건에 대해 사고에 대해서는 또 다른 광주였다. 80년 광주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게 논리적인 연결이 잘 안 돼요. 광주는 국가 권력이 계엄군이 그야말로 민주화를 요구하던 무고한 시민을 죽인 국가 살인 행위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월호는 어떤 그 굉장히 가슴 아픈 거였지만 사고였잖아요. 사고였지 국가가 의도적으로 무슨 그 세월호에 탄 학생들을 죽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게 생뚱맞았는데 더군다나 이것도 구의역이 이게 지상의 세월호다. 그러면 박원순 시장은 새누리당의 그 탐욕과 이윤 중심의 사회에 완전히 세뇌당하고 포획당한 그런 그 시장이라는 얘기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박원순 시장이 지금 더민주당 출신으로 서울시장이라는 걸 딱 빼먹고 그냥 이것도 하나의 일종의 생뚱화법인데 이런 식의 그 논리가 왜 나오는가? 이게 진영 논리 아닌가? 무조건 흑백 논리로 상대편을 흠집내려는 이거 아니냐? 그래서 이 정진석 대표가요 그런 진영 논리의 문제점을 좀 지적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또 인신공격을 하고 들어가니까 저쪽에서 또 반격이 나오는. 잠시만요. 지금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와서요. 속보 전해드리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른바 주식 먹튀 의혹을 받고 있죠.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오늘 영장 실질 심사가 있었는데요.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최 전 회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일 범죄 사실이 소명됐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최 전 회장에 대해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네, 최 전 회장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을 내답한 혐의를 받고 있고요. 오늘 영장 실질 심사가 이루어졌는데요. 영장이 기각됐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이어지는 뉴스에서 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야 문재인 공방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조금 전에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많은 그 시각에서 이제 궁금한 부분이 지금 국민의당 사태도 있고 새누리당이 공격할 거리가 참 많은데 하필이면 왜 문재인 전 대표 공방을 꺼내들었을까 이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대표가 유력 대선 주자다 생각하고 그 흠집내기를 한 건데 문재인 대표의 제가 봤을 땐 그 실언을 그 정진석 원내대표가 잘못 받아친 거예요. 왜 이렇게 20대 국회의 정신이 협치인데 그런 식의 진영 논리에 아직도 빠져갖고 그렇게 그 세월호가 저기 구의역이 지상의 세월호라는 식으로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으면은 우상호 원내대표도 반박하기 힘들었을 텐데 이러다 보니까 이게 다시 그냥 뭐 인신공격성 공방이라고 하는 구태 정치가 재현되는 모습이 발생하고 있는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문재인 전 대표 측근을 또 겨냥하지 않았습니까? 측근이 메트로 뭐 낙하산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뭐 실상 측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것이 이제 문재인 대표 측의 얘기였고 새누리당에서는 측근이다. 과거에 뭐 함께 있었던 사진까지 이제 제시를 했는데요. 사실은 그것이 이 공방의 본질은 아니라고 보고요. 저는 방금 말씀하신 우리 신조 교수님의 말씀이 상당히 타당하다. 왜냐하면 이 세월호 문제까지 얘기하기에는 이 사안의 성격이 상당히 다른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문재인 대표가 사실은 과하게 표현된 부분이 있었고 이런 부분을 사실은 좋은 정치에 다시 말해서 구의역 사고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대안을 찾고 모색하는 그런 해법들을 여야가 같이 제시하면서 좋은 정책 공방으로 만들어서 반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되는데 이것이 엉뚱한 서로 간의 인신 공격까지 나가는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가지 않았느냐. 이번에 좀 반성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논란의 당사자인 문재인 전 대표는 지금 한국에 없습니다. 그 지금 뭐 한 3주 후에 돌아온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 문재인 대표께서요. 돌을 닦으러 갔다. 저도 뭐 그 히말라야 뭐 과거에 가봤습니다만 이 대자연을 보면서 말이죠. 호연지기를 길러갖고 오면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제 시대 정신이 상생이고 협치고 뭐 동반성장이고 그렇다면요. 이런 그 기존에 그걸 뛰어넘는 그런 도를 닦아갖고 오시면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히말라야 가기 전에 상당히 정치적인 발언도 많았고 또 행보도 또 많았고요. 가덕도 간 게 좀 대표적이었죠. 그만큼 우리 현실에 대한 고민이 저는 깊었다고 봅니다. 우리 현실이 사실은 세월호 문제만 해도 그런 정도의 발언이 나오게 된 게 2년이 넘도록 해결이 되지 않고 유족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아마 정치인으로서 책임감을 느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표현들을 절제함으로써 훨씬 더 좋은 정치가 만들어질 수 있고 이번에 히말라야 가서 성찰과 또 한국 사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정말 근본적인 고민을 해서 좋은 대안을 만들어 오신다면 상당히 좋은 또 정치의 발전이 있지 않을까. 그런 경우를 통해서 나중에 이제 여당도 야당도 좀 더 생산적인 그런 그 논쟁이랄까요? 이런 토론이 이루어진다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팔은 인터넷이 안 되나요? 혹시 이 기사를 보고 있을지 모르겠네요. 예, 네팔도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그랬죠. 누가 또 저희 두 명이 양정철 전 비서관하고 또 뭐 성공회대 탁 교수라는 분이 따라갔으니까 그분들이 또 옆에서 이런 것도 해서 보여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히말라야 길에서는 안 됩니다. 네, 국민의당의 김수민 리베이트 의혹.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은 의혹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의 로고는 총선 직전에 왜 바뀌었을까요? 이런 의문점이 또 제기됐습니다. 주제어 보시죠. 영장을 청구하고 기소하면 검찰은 망신당할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 사용할 새로운 PI라고 진상조사단은 꾸려졌지만 의혹은 더 커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리베이트 의혹 관련해서요. 지금 지도부 보면은 정면 돌파하는 것 같아요. 네, 정면 돌파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거는 좀 국민적 그 상식과 기준에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브랜드 호텔하고 하청업체 간에 그 뭐 맺었던 그런 이면 계약이라고 하잖아요. 이면 계약이 이게 홍보업계의 관행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건 뭐 우리가 특별히 잘못한 거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관행인지 아닌지는 또 그 홍보업계 사람들마다 좀 얘기가 엇갈립니다만 과거에 우리가 부동산 거래할 때 말이에요. 정상 거래가보다 실제 거래가보다도 낮춰서 계약서 작성하는 이른바 다운 계약서라는 것도 그 당시에 관행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그럼 과연 올바른 것이었는가? 청문회 하다 보면 과거에 다운 계약서 작성했는지 안 했는지 늘 쟁점 중에 하나로 부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새 정치를 표방한 국민의당에서 이면 계약이 관행이었으니까 별 문제 없다. 이런 식의 어법은요. 대단히 잘못된 어법이 아닌가. 일단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상돈 최고위원은 오늘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돈이 흘러갔다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돈은 우리도 어저께 그 통장 카피를 받아왔는데 그대로 있어요. 브랜드 호텔에. 브랜드 호텔 즉 김안욱의 교수가 국민의당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 만든 타스크포스 이름이 국민의당 타스크포스죠. 그것을 검찰이 국민의당 타스크포스라고 해서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뭐 제가 조사단장 입장이 아니라 법률가의 상식으로 보건데 그거를 기소하고 영장을 청구하고 기소하면 검찰은 난 망신당할 거라고 봅니다. 공소유지가 안 된다고 봅니다. 네, 기소한다면 검찰이 망신일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이상돈 최고위원의 얘기를 들어본다면 정치 리베이트가 아니라 실제 작업한 비용으로 쓰인 거다. 그리고 들어 유입된 돈이 쓰이지 않았다. 그리고 TF는 국민의당 TF가 아니라 작업을 했던 실제 작업을 했던 어느 대학 교수와 김수민 의원이 개입이 된 그런 TF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좀 궁색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하게 국민의 세금으로 혈세로 들어가는 그 비용이 거기에 관여가 됐고
일단은 그 계정으로 들어가고 아무리 관행이었다 하더라도 법적인 것과 또 도덕적인 책임은 분명히 차이가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향후에 정확한 증거를 봐야 되겠지만 그 부분에서 밝혀지더라도 분명히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은 나올 겁니다. 그렇다면 법적인 측면에서 뭐 기소유주가 공소유주가 어렵다라는 얘기보다는 일단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일단 송구한 입장을 좀 표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국민의당에서 지금 얘기하는 게 당으로 자금이 흘러들어오지 않았다. 그리고 일종의 좀 관행적인 측면이 있었다라는 건데요. 이런 가운데 국민의당이 이제 로고를 중간에 한번 바꿨는데요. 이 앞서서의 초기 로고, 그 로고 작업을 맡았던 업체 측이 국민의당과 오늘 다른 목소리를 냈습니다. 들어보시죠. 3월 14일 날 이제 바뀐 로고로 그 봉투라든가 이런 작업을 교체 작업을 해달라. 사전에 조율하고 이걸로 바꿔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외부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하셨을 텐데 그러지 않고 바로 이걸로 결정됐으니 교체 작업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셔서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제가 지금 한 2년 정도 됐는데 처음 봤습니다. 이런 로직 구조도 그렇고 전혀 로직이 안 맞고 우리 업계 관행하고는 너무 안 맞는데 갑자기 업계 관행이라고 하시니까 그 부분이 좀 이 브랜드 업계 계신 분들이 좀 울부 공분을 사시는 거는 아마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2년째 처음 본다. 네. 관행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 부분은 이제 저 어깨에 몸담아 보지 않으면 뭐라고 이제 쉽게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요. 우리 그냥 일반인들의 눈에 봤을 때 말이에요. 당연히 로고 바뀌었잖아요. 그 김수민 의원의 브랜드 호텔이 만든 걸로 바뀌었는데 그게 보면요. 속된 말로 그냥 도찐 개찐 그게 그걸로 보여요. 50% 100%. 로고가 저렇게 바뀐 거죠. 뭐 저 정도 바꾸는 거 굳이 바꿔야 됐었을까? 저렇게 위에 거를 아래 거로 바뀐다 해서 뭐 국민의당의 이미지가 뭐 갑자기 안 좋았던 게 특별히 좋아지고 그런 정도의 것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얼마만큼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했는지 사실상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인데 저렇게 전격적인 교체를 하면서 홍보 일감까지 몰아준 거는 또 그렇다 치더라도 그 김수민 그 업체에 그걸 몰아줬으면 비례대표 7번으로 발달을 하지 말아야 되죠. 저런 식으로 갑자기 의혹투성의 일감 몰아주기를 그 업체를 바꿔놓고 그 부분을 그 사람을 또 비례대표 7번으로 줬다는 것도 이상하고요. 비례대표 7번으로 줬으면 아예 그 일에서 완전히 손을 떼도록 해야 되는데 별도의 이명 계약을 또 맺어서 거기서 계속 그 연관을 갖고 일을 하도록 했다라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요. 입이 10개라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라고 봅니다. 날짜별로 저희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날짜별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희가 다시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3월 14일에 김수민 의원이 대표로 했던 브랜드 호텔에서 당 로고 디자인을 이제 맡았습니다. 그리고 22일에 당의 새로운 로고, 그러니까 김수민 로고가 발표가 됐고요. 그 다음 날에 이제 비례대표 7번으로 공천이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을 보겠습니다. 김수민 의원이 브랜드 호텔 대표를 이제 이날 사임하고 바로 이날 같은 날에 리베이트 의혹을 받고 있는 광고 대행 업체와 당이 계약을 합니다. 이 시간대별 상황을 보면 좀 석연치 않은 대목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당시 국민의당은 사실은 정당으로서의 어떤 틀을 갖추고 책임을 지고 그런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제가 봤을 때는 부족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상황을 보더라도 굉장히 급박하게 결정되고 누군가를 책임지고 뭐 김수민 현재 의원을 그 교체하는 과정들, 그다음에 업체를 교체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급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당에서 이루어지는 그 의사결정 과정을 저는 좀 더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또 어떤 이런 그 결정들이 당의 공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작용했는가를 확인해야만 사실은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일단은 정상적인 그런 정당의 흐름으로 보기는 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국민의당이 워낙 급조된 정당이었고 전체로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정확한 진상을 좀 파악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당 로고 바뀐 거 한 번만 좀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당 로고가 바뀐 시점입니다. 김수민 로고로 바뀐 시점이요. 총선 3주 전이라고 합니다. 보통 당에서 총선 3주 전에 로고를 바꾸기도 하나요? 그거는 굉장히 드문 경우죠. 물론 이제 국민의당이 급조된 정당이라서 그냥 번갯불에 콩고 먹듯이 그냥 수시로 바뀔 수는 있습니다만 이거 그 전에 게 특별히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비포하고 애프터하고 그 본질적인 큰 차이를 우리가 못 느끼거든요.
그런데 저걸 왜 굳이 저렇게 바꿨어야 되는가? 거기서부터 지금 뭐 석연치 않은 그 대목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또 비례대표 7번으로 주고 7번으로 줬으면 아예 그 김서민 업체가 홍보 작업하고는 딱 그냥 절연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보니까 꿩도 먹고 알도 먹고 다 먹으려다가 체해가지고 이번 이 사건이 일어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은 그 박찬정 브랜드컴퍼니 저 대표가 영입이 된 게 1월 27일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교체가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분명히 이렇게 갑작스럽게 바뀐 부분에 대해 있어서는 석연치 않은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민의당에서 명백하게 왜 이런 과정이 있었는지, 그리고 박찬정 씨가 당초에는 양천 쪽에 출마를 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그 지역이 단수 후보가 되고 그리고 김수민 의원이 이제 비례대표로 공천을 받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게 됐는데 그런 측면들을 좀 면밀하게 봐야 되지 않나. 그 부분에 분명히 석연치 않은 구석은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그 과정을 저 같은 경우도 직접 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 얘기는 좀 진상조사단이 이제 결과를 발표한 뒤에 규명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리베이트 의혹이 문제가 돼서 이제 시작이 된 건데 다른 공천 의혹까지 이제 계속 번지는 그런 상황이고요. 공천 의혹과 관련해서도 지금 앞서서 저희가 지적을 해주셨지만 로고 디자인이 갑자기 변경됐고 두 디자인의 운명이 엇갈렸습니다. 한 명은 공천을 받고 한 명은 공천을 못 받은 거죠. 예, 그런데 이제 그 브랜드 호텔로 들어갔다고 아까 이상돈 의원이 브랜드 호텔로 들어온 돈이 그대로 있더라. 그러니까 당으로 유입된 건 아니다 그런 건데 그 통장에는 그대로 있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돌려치기 방식으로 당에 유입됐을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일단 그 통장으로는 들어왔는데 다른 방식으로 당의 관계자에게 전달됐을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거는 왜 전달이 됐는가? 비례대표 7번에 대한 어떤 대가로 당 관계자에게 전달했다라면 이른바 그게 공천 헌금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비례대표 7번을 줬다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결정적인 거는 그거에 대한 대가로 공천 헌금을 이런 식으로 받았다. 그 대목을 정정당당하게 아니다라는 거를 그 해명을 하면 되는 거지. 이게 뭐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해갖고 지나갈 일은 아니라는 거죠. 네, 진상조사단이 일단은 리베이트 의혹부터 하겠다. 공천 의혹보다 리베이트 의혹부터 풀겠다 했는데 앞으로 풀어야 될 의혹들이 지금 많아 보입니다. 신지호 연세대 개건 교수, 김홍국 경기대 겸임 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